예, 한번 보시면요. 최상목의 3대 결정적 장면 세 번째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죠. 정진석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 부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1월 1일이었고 현충원 참배 직전, 직후 이렇게 두 사람이 뭔가 긴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듯 했는데 이때 이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사의하겠다, 나 사표 내겠다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전화들이 오고 갔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자리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정원재 대변인님,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퇴하겠다, 사표를 내겠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실장들 그리고 수석들까지 전원 우리 사의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이유가 뭘까요? 딱 저 자리에서 뭐 사의를 표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수석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사의를 표현한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근데 지금 전 문제는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알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절차라는 건 서류상으로 그렇죠. 부서가 돼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지금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정진석 실장은 사의가표 다 완료됐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네. 반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의를 완전히 사인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자신의 본분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러 언론에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사의가 완성된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이지만 네. 인사권도 오롯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다른 수석들이 자신의 사의 표시 여부와는 별도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 본분에 가까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오늘부터 대통령실에 출근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실제 출근을 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사표 수리가 된 것이냐 지금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정진석 실장과 최상목 대행이 3번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오전 첫 번째 통화에선 모든 참모진이 힘들다면 실장만이라도 수용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사의를 표명한 정진석 실장에게 최상목 대행이 했다고 하고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정 실장은 당시에 내 사의를 받아들인 걸로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 보도까지 나고 외부에 알려지게 되니까 오후에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합니다. 사표 수리할 생각 전혀 없으니 오해를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통화에서 정 실장은 그래도 나는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후 세 번째 통화에서 이 사표 수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리할 권한은 없다. 임명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행이 수리할 권한이 없다. 이런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지금 기재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친하시잖아요, 정진석 실장.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금 박수가? 이제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정치적 의미를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저는 짧게 서로 잘 아실 거예요. 저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정치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표를 내게 되면 사표가 바로 수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재원 전 의원님 청와대 다 해보서 아시잖아요. 이 사표를 내면 그 재직 기간 중에 특별한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다 검증이 끝난 이후에 그 결과 과정이 끝난 뒤에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방금 구두로 뭐 사표를 내겠다 해놓고 사표가 수리됐네 이런 것은 법적 규정적 절차로 전혀 맞지 않는 검증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예, 예. 근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출근을 했다고 하는군요. 대통령실에 출근을 해서 9시부터 수석 비서관들과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거취는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알려올 것으로
지금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서면으로 사표는 냈겠죠.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그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에 따라서 임명을 한 비서진들이거든요. 네. 비서는 오로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 네. 대통령 비서실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이 있어요. 거기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서로 간 신뢰관계가 깨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아무리 그 자리에 있다 한들 무슨 보좌를 받겠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수리를 안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업무를 수행해라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그냥 나 수리 안 했으니까 계속 일해라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좀 격변 사태가 되면 대통령 비서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네. 왜 움직이지 않냐면 대통령 비서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부처에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상목 대행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냥 수리 안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